자,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되는 건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이 크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테이트는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그렇죠? 로테이트를 보셨기 때문에 로테이트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능을 아시면은 사실상은 뭐 대부분의 기능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자, 그런데 여기 말고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뭐냐면 스케일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 바로 옵셋입니다. 자,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도형이 있으면 하나의 도형을 똑같은 비율로 그냥 쭉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형이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등간격, 동일한 어떤 간격 기준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 네. 아니면 우리가 외곽선 만들잖아요. 그 외곽선만큼 도형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 여시면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여태까지 요거 그냥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요 에러는 미싱 폰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나눔, 발음, 고딕, 볼드라 그래가지고 이 폰트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폰트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폰트를 딱 누르시면 해당하는 폰트 이렇게 뜰 거고요. 이 위치는 사실상은 어디 상단에 메뉴에 있는 타입에서 파인드 폰트 여기 있었습니다. 메뉴 타입에 파인드 폰트 누르시면 이 파인드 폰트 자리에서는 위에는 현재 이 열려있는 문서의 서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서체가 현재 문제 있습니다 라고 경고 표시가 뜨는 거고, 밑에 이 부분은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의 서체들이 이렇습니다, 이걸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서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서체는 이렇게 깔려있으니 바꿀 서체가 있으면 마음대로 바꾸세요 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나눔, 발음, 고딕, 볼드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써야겠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 켜시고, 자, 상단에다가 자, 나눔, 발음, 고딕이면 나눔, 발음, 고딕이라고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나눔, 발음, 고딕 이렇게. 자, 자, 나눔 서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체고 무료 폰트죠. 네. 현 시점에서는 이 서체라든가 저작권이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료인 것, 상업적으로 쓰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서 쓰십시오. 자, 그래서 나눔 글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버튼 누르시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곳에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기라고 저는 있네요. 혹시나 없는 분들은 뭐 여기 로고를 누르시든지 다른 어딘가를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 서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목차에서 서체에 관련된 아이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서체 뭐 하나만 필요하다면 하나만 클릭하셔도 되고요. 전체 필요하다면 전체 모음을 클릭해서 받으시면 되죠. 이때 서체는 윈도우용이냐 맥용이냐 물어보는데 뭐 큰 문제 없다면 사용하시는 OS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둘 모두 호환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자, 압축 푸시고 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파일들이 자동 설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더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 보시는 것과 같은 TTF라고 하는 서체가 다운 받아집니다. 맹령으로 받으시면 OTF라는 파일로 받아집니다. 뭐 둘의 차이는 이 최초에 만든 회사의 호환성, 뭐 아니면 업체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종류? MS하고 어도비하고 MS하고 인텔하고 개발했을 때 호환성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복잡한 건너뛰고 뭐 디자인용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 건너뛰고, 자, 윈도우용으로 그냥 설치하는 거 해볼게요.
보시면 이 파일들은 자, 나눈 바른 곳이 요거 있죠. 기본 서체가 있고 굵은 글자는 굵은 글자 따로 있고 가는 글자는 가는 글자 따로 있어요. 다. 각각의 서체들이 기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고요. 서체를 설치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거죠.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설치라는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현재 파일의 개수가 33개니까 33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방법들 중에서 뭐 어떻게 오른 버튼인가 누르면 바로 설치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있죠. 설치라고. 그냥 통째로 딱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설치 누르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원본적으로 가는 위치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별도의 탐색기 하나 띄우겠습니다. 윈도우 영문 E. 자, 탐색기 하나 띄웠습니다. 자, 미리 두 군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군데는 실제로 설치하셔야 되는 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테스트용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냥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용의 버전은 위치는 C 드라이브에서 자, 어디로 가느냐? 프로그램 파일즈. 두 개 버전이 있는데 X86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자, 64비트 버전입니다. 이 안에서 어도비 어도비에 보시면 인디자인이라고 들어있죠.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른 키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폴더 안에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곳에 넣으시는 게 임시 위치예요. 자, 왜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시 위치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라면요. 현 시점에선 대부분의 서체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서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융고딕 시리즈. 특히 뭐 융고딕 중에서도 200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쓰다가 아예 에러가 많아서 지금은 아예 안 써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제주 서체 중에 제주 향토체라든가 부산 고딕이라든가 전라북도 서체라든가 이런 공기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서체들이 있어요. 그런 서체들이 컴퓨터에 설치를 딱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설치를 함과 동시에. 왜냐면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선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융고딕 같은 경우는 정품으로 아예 버전 업데이트 새로 했고 걔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아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에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버리시면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또 서체를 찾아서 지우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이곳에 먼저 담아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이상 없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서체는 인디자인은 확인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쓰시는 거죠. 뭐 다른 몇몇 호환이 되는 이런 폴더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인디자인 안 쓰니까 자, 요거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거고 끄고, 자, 실제로 설치하셔야 되는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똑같이 폰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실 서체를 그냥 드래그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냥 집어 넣긴 했습니다만, 이곳 윈도우즈의 폰트라고 하는 폰트를 담는 이 폴더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전체 최대 개수가 2000개입니다. 2000개가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차요. 몇 개 그냥 마음에 드는 한두 개 딱 집어넣다면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체가 많이 깔린다는 얘기는 부팅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처음에 뭐 한 10초만 가던 아이가 프로그램 깔면 깔수록 느려지듯이 폰트를 깔면 정말 심한 경우에 SSD임에도 불구하고 2분, 3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자면 여기 한번 깔린 서체를 함부로 막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설치한 서체들은 어지간해선 지워도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 있는 서체들 중에 지금 제가 스크롤 막 움직이면 파란색 A로 뜨죠. 몇몇은 빨간색 A로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서체예요. 즉 여기 써 있는 이런 글자들, 여기 이런 글자들을 표현하는 서체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를 딱 지웠다. 그럼 컴퓨터를 표현할 수 있는 서체가 다 지워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재부팅을 딱 누르면 컴퓨터 부팅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포맷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체를 설치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설치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깔리면 이름이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 있던 경고 표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다. 그럼 그냥 ESC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드리면서 로테이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툴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자, 원하는 도형을 선택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회전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복사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선택 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전하면서 복사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로테이트 회전 툴을 쓰면 되죠.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Alt 눌러서 카피할 수 있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또 원하는 중심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다른 곳에 한 번 정도는 클릭만으로도 쉽게 중심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러프하게 간단하게 만드시는 용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확한 수치나 개념들을 가지고 사용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면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 지울까요? 로테이트 툴로 키보드 Al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중심 위치에 클릭 하시고 필요한 각도를 재고 카피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가 되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는 로테이트, 즉 중심, 그리고 Alt 클릭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쭉 따라가시다 보면 아래쪽에 리플렉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리플렉트의 개념은 반전, 거울처럼 마주보다 라는 개념이고요. 차후에 포토샵을 배우실 때는 horizontal, vert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자, 여기 있는 리플렉트라는 개념하고 똑같지만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자,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 자,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 안에 있는 리플렉트 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기 끝에 될까요? Alt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창이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창이 떠요. 이때 나오는 의미에 horizontal, vertica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axis, 기준의 의미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형체가 있다면 이 형태 자체를 가로로 뒤집겠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가로의 선을 기준으로 뒤집어서 배치하겠다. horizontal.
버티컬. 버티컬 세로란 뜻이죠. 버티컬은 세로. 세로의 기준을 통해서 뭐 하겠다? 뒤집겠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자, 이 단어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콘으로 기억하세요 라고 일부러 언급을 드립니다. 네. 머릿속으로 아이콘을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고 나서 OK를 딱 누르시면 이동이 될 거고요. 카피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물론 컨트롤 D 하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시 반대로 돌아오고 반대로 돌아오고 반대로 돌아오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A라는 도형에서 B라는 도형으로 반전시킬 때, 자, A에서 B로 반전을 시킬 때는 꼭 이 중간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가 되든 요 자리가 되든 요 끝에가 되든 아니면 맨 아래가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찍은 자리를 기준으로 세로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로테이트, 이 알트가 로테이트였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로테이트 툴. 자, 이렇게 나왔겠죠. 회전하듯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자, 일단 요 세 개 다 할게요.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키보드 Alt 가운데 하셔도 되고 사실은 마주보는 거면 위쪽에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면 좌우 마주보는 형태를 체크하시면 카피 처리가 되겠죠. 이때 저는 위아래로 또 마주보는 아이를 만들 건데 이 흰색 부분을 제외한 앞에 있는 노란색과 뒤에 있는 주황색 계통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운데 흰색 뺐어요, 일부러. 그러면 이 상태에서 Reflect 누르고요. Alt 누르고 가로선 기준을 클릭하시면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 이용해서 카피하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마주보는 형태로 바뀐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Reflect라고 합니다. 자, 개념을 정리해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밑에 있는 이 아이의 경우는 하나 카피해 놓고 마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도형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냥 같이 선택하고 어디 기준? 요 모여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리플렉터 툴을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냥 체크 카피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마주 보는 거면 사실은 굳이 Alt 누르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클릭하고요. 자, 아무것도 안 눌러서 클릭하고 그럼 움직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혀요. 바로 뒤집히는 거고 이때 내가 Shift를 누르면 90도 각도로 뒤집힌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lt로 카피하셔도 된다. 근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Alt 클릭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 아니고 그룹까지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요 얼굴의 안쪽을 잘 보시면 얘네들 사실은 뭐예요? 면이 없죠. 선도 없고. 네, 뚫려 있는 아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자료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안쪽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리플렉트 툴로 Alt 누르고 맨 위에 또는 맨 아래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시는 거죠. 그래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좌우로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얼굴과 오른쪽에 있는 얼굴 뒤에 두 개를 붙이셔야 돼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혀 다르게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짜로 진정한 하나로 만드셔야 되는데 방법 1.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버튼만 누르셔도 붙습니다. 네, 제대로 붙어 있다면. 근데 한쪽이 사라졌네요. 그게 아니라 붙으면서 통째로 카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이렇게 있어도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합치면 이 앞쪽에 있는 쪽으로 얘가 붙어버릴 테니 얘보단 얘네가 더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치면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뒤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딱 맞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합치기 저기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유니티 누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다 보니까 실수로 조금이라도 살짝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뒤에 있는 걸 두 개를 잡고 패스파인더의 합치기를 딱 눌렀다. 그러면 전혀 합쳐지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면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머리 쓰시고 신경 쓰시는 분들은 머리 쓴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중간에 면을 하나 만들어서 얘 세 개를 합치시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눌렀는데 잘못 합쳐졌는지 전혀 합쳐지지 않아요. 뭔가 또 미세한 경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사실상 불필요한 거잖아요. 직접 선택 툴로 해당하는 이 선, 요 선 딜리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쪽 선 딜리트해서 다시 정리하시고 자, 보시면 깨끗이 다시 지웠죠. 아까처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위쪽에 있는 이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연결하시면 되죠. 연결한다 라는 명령어의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Connect, Select, Endpoint.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의 도형에 있는 끝에 있는 점, 또 다른 도형의 끝에 있는 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진 점 두 개예요. 점 두 개를 선택한다. 그 얘기인즉슨 직접 선택 툴로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딱 두 개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결한다는 점 버튼을 누르면 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니까 예.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연결할 점, 끊어진 점이에요. 끊어진 점 두 개. 끝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 점 이렇게 세 개로 만들고 싶은데요. 불가능이에요. 무조건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고 떨어져 있는 요 두 개 끼리끼리 선택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통으로 잡아서 하면 알아서 여기 가까운 데 연결해 주지 않나요? 안 됩니다. 컴퓨터 그런 거 모릅니다. 여기가 0.001mm 떨어져 있고 요 사이가 1억만 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선택하면 에러 납니다. 인식 못해요. 무조건 두 개의 포인트만. 그래서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했겠어요? 연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다시 연결 버튼을 누르는 거죠. 다시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렀는데 가끔씩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자,
그런 경우는 바로 지금 제가 일부러 만든 상황입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누가 알아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눈치껏 보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택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포인트 연결되어져 있는 이 끝에를 얘를 딱 누르면 붙어있는 걸 강제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 자체를 끊어버려서 슥, 아이고, 그룹 풀고 슥 이렇게 떼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얘랑 얘를 잡고 연결을 하죠. 이런 식의 약간 상황이 필요합니다. 아,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는 이런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잡고 끊어요. 끊었죠? 그 다음에 그룹 해제하고 그냥 툭 찍은 다음에 쓱 내려요. 있잖아요, 여기 위에 남은 거. 뭐가 되든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돌려놓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건 이제 하시면서 생긴 요령이에요. 하시면서 생긴 요령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점은 살아있고 연결만 합니다. 근데 요 두 개의 점이 얼라인으로 딱 가운데 모았다. 겹쳤잖아요. 겹쳐놓은 상태에서 요 연결 버튼을 누르면 얘는 두 개의 점이 아니에요. 한 개예요. 자동으로 하나가 사라져 버려요. 자동으로. 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자,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선택해서 연결 버튼 딱 누르면 그대로 살아있죠. 앵커 포인트가. 근데 요 두 개의 점을 어떻게 얼라인으로 가운데 모아라 해서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이제는 둘이 포인트가 완전히 하나로 바뀌어버린다는 개념인 거죠.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대로 그냥 따로 연결하는 거고, 붙어 있으면 하나는 사라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버려요. 자,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매번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떨어져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드립니다. 직접 선택 툴로 두 개의 포인트 잡으세요. 잡았죠? 그럼 메뉴 오브젝트에 있는 패스에 조인을 누르세요. 이게 더 번거로운데요. 단축키가 있거든요. 컨트롤 J라고. 자, 컨트롤 J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그냥 연결합니다.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를 가운데 모을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연결하실 때에는 어차피 요 하나밖에 안 남았죠.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는 굳이 또 점과 점 연결이 번거로워요. 그냥 면만 잡으세요. 선택 툴로. 그럼 알아서 나머지 끊어진 부분을 컨트롤 J라는 단축키 누른과 동시에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네. 물론 패스파인더 합치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약간의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귀여워진 악어가 탄생했습니다. 네. 자,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는 리플렉트라는 개념을 접근하게 되신 거고요. 자, 스케일과 쉐어를 일단 한꺼번에 설명 다 드리고 할게요. 자, 스케일의 경우는요, 하나의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이 도형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거 그냥 지우고 하겠습니다. 카피해 놓고, 자, Alt와 Shift 누르고 키우는 이 형태를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Alt와 Shift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누르고 찌그러뜨려서 해도 스케일입니다. 단지 비율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스케일 툴이라고 하는 아이가 따로 존재하느냐 이거죠. 자, 스케일 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Alt를 누르고 이쯤, 자, 이쯤 클릭해 봅니다. 툭. 그러면 이 안에 유니폼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똑같은 비율로 조정할 거냐, 논 유니폼 가로 비율 따로 세로 비율 따로 할 거냐 형식이 있는 거죠. 전 여기서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맞춤의라는 뜻이구나 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 50% 정도 줄여보겠다 라고 미리 보기를 딱 하시면 뭔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요. 네, 가려져 있었죠. 카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지겠죠.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컨트롤 D 하면 요거와 요 사이가 중간쯤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작아지겠죠. 자, 이게 스케일입니다. 물론 굳이 제가 Alt를 안 누르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툭 찍어내고 바깥쪽에서부터 대각선쯤에서 Shift 눌러서 아니면 적당하게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면서 움직이다가 Alt를 눌러도 됩니다. 네, 다른 아이랑 다른 거 없죠. 그냥 툭 찍고 쓱 조절하면서 Alt 카피 이거예요. 자, 하지만 스케일에서 조금 더 숨은 비밀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스케일에서 제가 Alt를 한 번 더 다시 클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클릭했어요. 자, 유니폼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비율 똑같이 확인할 건데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래에 있는 옵션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에 있는 옵션을 보면 두 가지 현재 체크되어 있는데 하나는 스케일 코너, 또 하나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의 뜻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현재는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코너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요것만 풀겠습니다.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끄고 T10%만큼 카피 이동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컨트롤 D 계속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찾으세요. 뭐가 달라요? 똑같나요? 숨은 그림 찾기. 네, 작아지죠. 근데 귀는 두꺼워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귀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현재 이 캐릭터의 귀는 면이 아닙니다. 선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이라고. 캐릭터가 작아지면 이 선의 두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옵션 중에 크기를 줄이면 선과 이펙트 효과도 같이 줄어라 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더라도 이 선의 두께는 1포인트가 다른 도형에서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제일 작은 거 눌러볼게요. 요거 똑같이 1이에요. 선의 두께는 작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선은 두꺼워지고 있고 캐릭터는 작아진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펙트를 껐으니까 생긴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캐릭터를 만들 때는 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면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게 면으로 만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대로 두시는 경우예요. 그때는 이거 체크를 하셔야죠. 이 아이를 반대로
오히려 지금처럼 체크를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함 같은 걸 만들었는데, 종이딱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테두리 선이 얘는 인쇄와 관련이 없는 확인하는 선이라면 사이즈를 아무리 많이 키워도 그 테두리 선의 두께는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걔까지 같이 막 커져요.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보기에. 그런 용도라면은 오히려 끄고 해야겠죠. 각자의 이 옵션의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스케일 코너는 CC 버전부터 나온 기능인데, 자, 얘도 보여드릴게요. 라운드 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는 사각형을 그리고 R값 넣는 것과 같겠죠. 자, 그래서 1mm의 R값을 제가 현재 넣었습니다. 레디우스 값을. 자, 1mm의 R값을 다 넣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 도형을 크기를 줄이면 R값을 같이 작아져야 되는 게 맞나요? 네, 같이 작아졌습니다. 또 더 줄이면 또 작아지죠. 이렇게 걸어도 스케일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R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케일 툴에서 스케일 코너를 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옵션이 어디에도, 이 트랜스폼이나 프로퍼티에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끄면, 자, 똑같이 줄여볼게요. 쓱. 차이점.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옵션들이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시게 됐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왼쪽처럼 단계별로 만들어 보시면 얘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사 미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쉐어라고 하는 아이는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달리는 듯한 느낌, 글자가 기울어지는 느낌, 이런 휘는 형태를 만드는 걸 쉐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코드를 나중에 배울 때는 스큐라고도 합니다. 자, 사용하시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내부에 쉐어라고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으니까 뭐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옆으로 쓱 밀어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보다는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달리는 듯한 느낌을 몸을 기준으로 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래에 있는 이곳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르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쉐어로 아무것도 안 누르가면 아마 위치는 정 가운데 기준으로 잡힐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기준으로 쓱 옆으로 밀면, 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죠. 결과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럼 기준을 어디에 줄 거냐? 밑에니까 아래에다가 체크하고 밀면 기준이 된 라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물론 아래 위도 돼요. 아래 위도 되고 대각선으로 트는 것도 다 돼요. 겸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순수하게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에 대해서 해당하는 가로 방향에 대한 각도 비율 45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앵글은 뭐냐? x, y 값을 모두 가로 세로 방향 모두 합친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죠. 가로냐 세로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접하셨으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래에 있는 요 글자처럼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글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왼쪽에 T라고 써 있는 툴 얘로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 T 보이시죠?
예로 사용하시는 거고, 화면상에 드래그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래그해서 쓰시는 거랑 단순하게 화면을 쿡 눌러서 쓰시는 거랑은 기능이 아예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요. 글자를 쓰시는 요령이 일러스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면상에 박스로 만들어서 그리는 형태와, 또 하나는 화면상에 단순하게 툭 찍어서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이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가지고는 쓸 수가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도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무언가 작업을 하셔야 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자가 올라간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스케일과 쉐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